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하루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벌금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는 주말 일부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식당 내 영업이 잠정 중지된 가운데 LA시가 식당 야외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한인업소들도 야외 영업을 속속 개시하고 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등 일부 시는 벌금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깜짝 고용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9개 카운티의 식당 내 영업을 중지시키면서 야외 영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업소들도 속속 야외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8만 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는 하루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일자리가 2,050만 개 줄었다가 5월 270만 개 증가로 반등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6월 일자리 증가는 1939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폭의 증가입니다. There's not been anything like this, record-setting. It was just put out that the United States economy added almost 5 million jobs.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3만 건으로 1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추세가 완만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Quit claiming victory with almost 15 million un-Americans still out of work because of the crisis. Quit ignoring the reality of this pandemic. 경제 활동을 일찍 재개한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폭증해 하루 5만 명 넘게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들을 안 두고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잘 안 씻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20세, 30세 분들이 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증상이 더 심각한 중환자들이 들어올 거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루 8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텍사스주는 뒤늦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달 전 최악의 코로나 참상을 겪고도 제대로 된 방역 대책 없이 경제활동 재개부터 서두른 결과는 코로나 2차 파동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주당 $600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각 주의 실업률이 3개월 동안 11%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경우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11%에서 1% 하락할 때마다 $100씩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네, LA 카운티가 안전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연휴 주말 동안 해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보건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경제 재개 이후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업소가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보건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를 적발하면 우선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같은 업소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점검에서 카운티 내 주점 2곳 중 1곳, 그리고 식당 3곳 중 1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주점 직원 2명 중 1명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위반업소 단속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도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카운티 내 해변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헌팅턴 비치와 실비치,
그리고 라구나 비치 등의 전격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팅턴 비치와 실비치는 독립기념일 당일인 4일, 뉴포트와 라구나 비치는 연휴 주말 내내 폐쇄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최근 식당 내 영업이 잠정 중지되면서 LA시가 허가하고 있는 야외 영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 식당들도 속속 야외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식당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지만 야외에서는 식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 내용입니다. 한인 식당 업주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야외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식당 페리오를 포장마차나 고급 식당 페리오 같이 단장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서 먹는 것보다 이 페리오에서 하는 것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음식을 갖다가 밖에서 먹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좋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흥겹게 보고 좋아하시네요. 식당 페리오 영업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한인들은 야외 포장마차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고 있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소풍 간 느낌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같은 것들도 테이블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갖고 그런 걱정도 없었고 그냥 일단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LA에서는 600곳에 육박하는 식당들이 야외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외 식사 허가 신청도 간단해 앞으로 야외 식사 서비스를 하는 식당들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티켓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독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 simple piece of fabric makes a big statement. I care.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들은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와 베벌리힐즈 그리고 산타모니카시는 더 강력히 단속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최소 $300의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와 베벌리힐스시는 최고 $500, 비즈니스의 경우 최고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시 정부는 아직까진 티켓을 발부할 계획은 없지만 공공보건의 위험이 커지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승인받은 렘데시비르를 대량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가 미국 회사지만 다른 나라 환자들이 약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싹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대량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7월 생산량의 100%, 8월과 9월 생산량의 9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석 달치를 싹쓸이한 겁니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에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약을 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싹쓸이 소식에 세계보건기구는 즉각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very sick with this disease, and we want to ensur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the necessary life-saving interventions. 특히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에 다른 나라 환자들도 참여했는데 특정 국가만 혜택을 보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We've got to remember that UK patients took part in the clinical trials that showed that this drug worked, and we have to have equality between countries. 유럽연합도 EU 회원국들을 위한 충분한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렌트비 유예와 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렌트 유예와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LA 시의회는 코로나 사태 종료 때까지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긴급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LA시 10지구 그레이스 후보와 맞붙었던 흑인 후보가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 라틴계 비즈니스 단체도 그레이스 후보의 지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흑인을 비롯해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유 후보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10지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낙선한 멜빈 스넬이 그레이스 유 후보를 전격 지지했습니다. 멜빈 스넬은 10지구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 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지구를 살리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지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라틴 비즈니스 협회의 루빈 게라 회장의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게라 회장은 LA시는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39지구 영킴 후보도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단체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대표 단체인 히스패닉 100의 공식 지지를 받아낸 겁니다. 두 한인 후보는 타인종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달 고용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36% 오른 25,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습니다. 지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480만 명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 상황도 심각합니다. 도쿄에서만 하루에 100명 넘게 새로 확진됐는데 유흥가 밤거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에서만 오늘 코로나 추가 감염자 107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2달 만입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50명 이상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 유흥가의 접객업소 종업원과 이용자들로 20,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도쿄도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반영되면서 숫자가 늘어났다며 심야 유흥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夜の繁華街の外出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お控え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特に今日お願いしたいこと、改めて夜の街要注意。 도쿄의 유흥가 감염은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가까운 지자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계감을 드러내면서도 5월 말 해제한 코로나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하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경기가 다시 주저앉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直ちに再び緊急事態宣言を発出する状況に該当する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한 아베 정부가 다시 경제활동 제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 제2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에서는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22명 늘어났는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광주 신규 확진자는 22명. 이 가운데 15명은 이틀 전 확진된 요양보호사 A씨의 접촉자들로 사랑교회 신도 12명과 동구 요양시설 입소자 3명입니다. 지난달 30일 조선대병원에 입원했던 60대 여성 환자도 A씨의 접촉자였는데 퇴원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의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사 등 3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의 감염 추세를 보면 종교시설과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감염이 요양시설과 병원으로 퍼지는 모양새인데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다른 증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더라도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광주 광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광주 지역 감염의 발원지로 추정되는데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49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었을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생활방역 수위를 높인 가운데 경찰도 방역 활동을 돕기 위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한 선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광주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44명이 확진돼 2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500곳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를 뺀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44명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집단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17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서울에선 KT 광화문 사옥과 삼성 SDS 잠실 사옥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와 해당 건물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파트 같은 동 거주자들이 잇따라 확진된 경기 의정부 집단 감염 사례는 지역 헬스장을 통해 감염이 번져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5학년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된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선 다른 5학년생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오늘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같은 반 학생 2명의 경우 교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잠복기까지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대전을 중심으로 등교 중지학교 수가 크게 늘며 오늘 전국에서 522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이는 지난 한 달 사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 단체들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부흥회나 성경학교 같은 행사들을 올 여름 모두 취소하거나 축소해달라고 개별 교회에 권고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새 헌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번 투표로 푸틴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할 시간은 무차별 방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Due to COVID-19, I cannot go to school, but I could still learn using the internet. I have to wear a mask every time I go out.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주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 시대가 열렸잖아요.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더 새롭게 준비 중이에요. 화이팅! 뉴노멀, 새로운 일상, 다시 뛰자 한인사회. 이 캠페인은 건강을 약속드리는 올가리노가 함께합니다. 러시아를 20년 동안 통치해온 푸틴 대통령. 앞으로 16년 더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종신 대통령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새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78% 찬성을 얻어서 통과됐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는 대통령 임기 조항에 한 문장을 추가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이 6년 임기를 2번, 총 12년 재직하면 물러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집권 기록은 없던 걸로 친다는 문장을 추가한 겁니다. 이 문장 덕분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집권 기록이 지워지고 다음 2024년 대선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 2030년 대선까지 이기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하면서 31년간 집권했던 스탈린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승부수는 애국심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함께 강한 러시아를 만들자고 자극했습니다. На наш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на наших искренних чувствах патриотизма, заботы о родине держится суверенитет России. 동시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병원의 환자나 노인들한테는 직접 공무원이 찾아가서 투표를 받았습니다. На лет 10 бы его поставила. Таких не было президентов, какой сейчас Путин. умница. 푸틴 대통령이 이런 보수 민심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 영토나 각종 국제 문제에서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세계 최대 옥 생산지인 미얀마에서 광산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60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구조 작업도 늦어지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언덕을 따라 쏟아져 내려옵니다. 놀란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높은 곳을 향해 뛰어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한 옥광산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흙더미가 휩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고로 162명의 광부들이 숨졌고 5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미얀마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흙더미 속에서 종일 구조와 시신수습 작업을 벌였는데 장마로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탓에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부는 여전히 진흙더미에 매몰돼 있는 걸로 알려져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옥생산지인 미얀마에선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일어난 흐파칸트 지역에선 지난해에도 산사태로 광부 50여 명이 숨졌고 지난 2015년 11월에도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1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 5월 19일 LA 카운티 정부는 독립기념일까지 전면적인 경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바로 앞둔 오늘, 우리는 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해변가에서, 주점에서,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잊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긴장을 푼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